번째 클릭. 안녕하세요. 순천향 의과대 해부학교실 교수이자 국내 단 3명뿐인 법의인류학자 박대균입니다. 단 3명뿐이에요? 법인류학자. TV에서 법의학이라는 말은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법의인류학자는 또 누군가 싶으시죠? 법의학이 피자 한 판이라면 법의인류학자는 그 피자 한 조각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 법의학이란 큰 틀 안 속에 작은 분야입니다. 그렇다면 법의인류학자는 무슨 일을 하는가? 일반적인 법의학자가 부패되지 않은 형체가 온전한 시신을 부검해서 사인을 밝힌다면 법의인류학자는 부패가 심해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거나 백골화된 시신을 부검하는 일을 하고 있죠. 아, 그렇구나. 약간 범죄 수사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캐릭터다. 아니 근데 시신 부패가 심하면 어떻게 부검을 하고 이렇게 사인을 밝히지? 그러게. 우리 뼈는 생각보다 많은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성별, 사망 당시 나이, 살아생전의 키, 심지어 뼈의 주인이 살아생전에 앓고 있었던 질병까지 말이죠. 그걸 다 볼 수 있다고요? 세상에. 때로는 말없는 뼈가 미궁에 빠진 범죄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우와, 결정적 진짜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의 사건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2015년 4월 23일 대구 금호간 둔치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인근 공장 직원인 29살 윤 모 씨로 밝혀졌습니다. 어머. 왜 젊은 나이에 죽었을까?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두부 손상으로 어머. 머리를 17차례 이상 공격당한 흔적이 확인됐죠. 그리고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의 CCTV에서 피해자가 한 남성과 함께 사건 현장 방향으로 이동하는 모습과 그 남성이 혼자 빠져나오는 장면을 포착하고 이 남성을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합니다. 그렇지. 하지만 문제는 모자를 깊게 눌러쓴 탓에 얼굴을 명확히 식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구나. 모르는 거야.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들은 CCTV 영상을 보고 중학교 동창을 용의자로 지목합니다. 어떻게? 어떻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냐고요? 바로 걸음걸이 때문이었습니다. 소리를 어떻게 알지? 아니 걸음걸이로 범인을 잡았다고? 그러니까. 과학 수사 중에는 사람마다 다른 걸음걸이의 특성을 분석하는 법보행 분석 분야가 있는데요. 당시 법보행 분석 전문가에 따르면 CCTV 영상 속 인물과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에게서 3가지 보행 패턴이 동일하게 확인됐습니다. 우와, 어떤 거가 발견됐을까? 첫 번째는 경도의 양측 내반슬, 흔히 말하는 오다리였고요. 오다리. 두 번째는 양측 외족지 보행, 우리가 팔자걸음이라고 부르는 형태였습니다. 팔자걸음. 마지막 3번째는 원회전 보행이라고 걸을 때 다리가 바깥쪽으로 원을 그리듯 움직이는 모습이 관찰됐습니다. 어머. 대박, 저걸로 밝혀냈다고? 특히 20대 남성에서 이 3가지 보행 특성이 한 번에 나타나는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데요. 이 보행 특성은 널쩍다리 부위와 종아리 부위에 있는 뼈가 관절을 형성하는 모습이 독특하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와. 즉, 이 사건은 말없는 뼈로 인해 용의자로 대박이다. 한 사람을 특정할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 범죄로 얼굴은 다 가렸는데. 그렇지. 그러나 뼈는 숨기지 못한 거지. 못했네. 우리나라 과학 수사 진짜 최고다. 진짜. 게다가 이 남성은 사건 발생 직전 피해자 명의로 거액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났죠. 와. 경찰은 이 모든 정황과 보행 분석 결과를 종합한 끝에 윤모 씨 살해 사건 범인으로 이 남성을 체포했고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아 현재도 복역 중입니다. 와. 특히 이 사건은 우리나라 사법 역사상 법보행 분석이 유죄 입증의 핵심 증거로 채택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우와, 진짜 이거 약간 소름 돋는다. 어머. 최초의 사례래. 그런데 보행 습관이 범인을 밝히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질병도 찾아낸다는 거 아십니까? 에? 진짜? 어떡해요? 어머. 먼저 신발을 질질 끌며 걷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보통 복근이 약하거나 복부 비만 혹은 엉덩이 근육이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저렇게 걷는 거에서 우리가 질병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을 잡고 스치듯 걷는 사람은 어떨까요? 척추가 한쪽으로 휘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척추 측만증이죠. 오 마이 갓. 내가 그런가 봐. 나 내가 겹쳐서 약간- 걷거든. 무릎이랑 어머, 어머, 살짝 어머. 부딪히면서 어머. 걷거든. 그리고 많은 분이 가지고 있는 팔자걸음. 이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척추나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신호인데요. 특히 퇴행성 관절염 또는 오다리인 경우 이런 보행 습관이 나타나기 쉽죠. 흔히 우리는 오다리를 단순히 미용적인 문제로만 생각하죠. 하지만 사실 오다리는 관절염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걸을 때 고관절과 발목을 연결하는 선을 체중 부하선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선이 무릎 관절의 정중앙을 지나야지 무릎은 균형 잡힌 힘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다리, 즉 내반실인 경우엔 다릅니다. 체중 부하선이 무릎의 안쪽으로 치우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무릎 안쪽 연골에만 하중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관절염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관절염 초기에서 말기로 진행될수록 오다리가 점점 심해지는 걸 알 수 있죠. 맞아. 저런 어른분들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오다리 교정하시는 분들 진짜 많잖아. 근데 단순히 미용 때문만이 아니네. 그러네. 그런데 여러분, 오다리 주로 누구에게 많이 나타날까요? 바로 중년 여성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골관절염 유병률을 분석한 결과 남성 5.1%, 여성 18.9%로 여성의 골관절염 유병률이 3.7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왜요? 집안일로 인한 잦은 무릎 꿇기, 출산 후 골반 변화, 골다공증, 그래. 구두 착용 등 그래, 하이힐. 중년 여성의 일상 속 습관들이 네, 앞바닥 다리 정렬을 싸움을 무너뜨리는 하는 원인인데요. 특히 갱년기 이후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감소도 중요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연골을 보호하고 관절 내 염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완경 이후 에스트로겐 수치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연골은 약해지고 염증 반응은 증가해 관절염 위험이 크게 높아지게 되는 거죠. 특히 중년 여성의 관절염에 취약하다고 하니까 주기적으로 좀 건강검진을 좀 해봐야 되겠다. 무릎 검진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이렇게 관절염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 생기는 통증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이 보내는 작은 이상 신호라도 놓치지 말고 맞아.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습관이 당신의 관절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이 된다는 것 기억하세요.